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미국이 역대급 사고를 치며 한국이 또다시 여기저기에서 다급하게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판한 한국 때문에 프랑스와 미국이 자국에서 참교육당하고 있다는데요. 해당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프랑스 보건부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6월 당시 전국 봉쇄령이 끝난 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코로나와의 전투에 승리했다 라며 격리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신규 확진자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미 8월 12일이 되자 보다 못한 BBC에서 프랑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라는 헤드라인을 낼 정도였는데요. 그런 프랑스가 9월 11일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격 조치를 한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어차피 14일로 해도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7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파리 시내 나이트클럽은 영업 중지하랬더니 이를 어기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낭트에서는 3박 4일 동안 테크노 음악축제가 열리고 여기에 4,000명이 모였습니다. 수칙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상당수의 시민들도 시민들이 안 지킨다고 규제를 아예 풀어버리는 방역당국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사태를 보다 못한 프랑스 상원의 초청에 주불 한국 대사가 프랑스 청문회에 직접 등판했습니다. 코로나 청문회에 외국 인사를 초청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의회 측은 해당 청문회를 토대로 상원 공식 사이트에 기고문을 게재하며 제발 한국 좀 보고 배우자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프랑스 상원의 공식 사이트 퍼블릭 세나에 게재된 기고문에서는 한국과 함께 방역 모범국인 대만도 등장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얘기가 줄을 잃었는데요. 특히나 한국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조직력, 그리고 한국 시민들과의 협업을 비결로 주목하며 해당 기고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상황에 특히 주목한 전염병 공공정책 평가조사위원회는 프랑스 대표와 두 국가 대표자를 심층 인터뷰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프랑스와의 방법론 차이를 조사했다. 첫째는 신속한 대응과 마스크 수량 확보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한국의 강점 중 하나는 팬데믹 위기 시 활성화되는 실제 실무 조직 구조가 있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에스컬레이션 계획이 미리 수립된 점이라고 분석하며 단지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집행으로 이루어질 뿐 군사 모델과 같다고 말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430명의 사람들이 이 예외적인 절차에 참여했다. 인원은 소수 정해지만 충분하다. 필립 르포르 대사는 이것은 그저 효과가 입증된 한 가지 수단 정도가 아니며 하나의 정식 기관이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강조되는 또 다른 측면은 정부와 지역 공동체 간의 중요한 협업이다. 최종문 주불 한국 대사는 이 위기 속에서 시민과 지역사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정부의 투명성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핵심은 시민들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성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염병의 최신 상황에 대해 매일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 내에서 신규 확진 1위를 달리며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게 프랑스라며 세계 1위는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대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임즈에서도 사망자 20만 명, 그리고 미국의 실패를 대놓고 타이틀에 내걸며 의미심장한 검은색 표지를 등장시켰습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같은 의견을 게시한 더 뉴요커에서도 한국을 소환하며 자국 정부에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미국의 의사이자 보건정책 관료인 아툴 가완디는 우리는 엉망인 코로나 검사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이라는 기고문에서 그 정답이 한국에 있다고 조명하며 미국 당국은 제발 한국을 보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특히나 단시간에 수많은 일을 이뤄낸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은 미국이 반드시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검사 키트의 필요 수량을 충족했으며 신속한 검사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병 억제와 경제 재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텍사스인의 18%를 포함하여 약 2,800만 명의 미국인이 팬데믹 이전에 보험이 없었으며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었습니다. 검사 일정을 잡는데도 며칠이 걸리고 결과는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8월 초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4일 이상 걸렸으므로 테스트는 본질적으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독감 시즌과 함께 코로나 검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옷걸이 더미처럼 엉망이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는 검사 키트 제조, 운송, 배포를 위한 국가적인 공급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공호흡기, 마스크, 중환자실 거의 모든 의료자원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발전에 있어서는 국가 공급망이 노후되고 있고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전무합니다. 정상적인 국가 공급망이 공중보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려면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에서는 국가 그리드가 테스트 수집, 테스트 처리 및 이들 간의 연결을 지원했습니다. 1월 27일 국가에서 확진이 단 3건에 불과했을 때 한국의 관계자들은 임상실험실 및 의료 제조업체와 긴급회의를 열고 PCR 테스트를 개발하고 제조 면봉, 시약 및 기타 필요한 용품 사용에 대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속화된 승인 프로세스를 만들었죠. 2월 4일까지 한 연구소는 3가지 사례에서 바이러스 표본을 분리하고 그것들로부터 유전물질을 복제했습니다. 정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최종 시험을 거쳐 참여연구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까지 한국 정부는 46개의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검증하고 승인했고 이후에는 테스트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주기적인 교차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병원, 클리닉, 공중보건기관과 협력하여 검사 장소를 설치하고 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을 정액제로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공통의 일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1339번 다이얼을 돌리면 그날 근처에서 시험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 시스템은 또한 진단키트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여분 수량이 있는 검사소와 추가 수량이 필요한 검사소를 연결해줍니다. 오늘날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합친 것만큼 많은 인구를 가진 한국은 약 600개의 시험장을 가지고 있으며 100여 개의 공인된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검사 결과까지 평균 단 하루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그리드가 불러오는 놀라운 결과죠. 다른 나라들도 모두 한국의 예를 보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고문을 게재한 더 뉴요커는 SNS 공식 계정에 한국에서는 전국 어디서든 누구든 1339를 누르면 인근에서 당일 검사 예약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보고 배우는데 미국은 도대체 왜 한국의 예시를 따르지 않는가? 라며 탄식했는데요. 그러자 미국은 대신 북한의 예시를 따랐나 보지.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보건이 완전 망했기 때문이지. 등 시민들의 자조가 뒤따랐습니다. 의학 저술가인 아툴 가완디의 기고문처럼 곧 독감 시즌이 다가오며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부터 이어져 온 2차 확산세조차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속한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 방역당국의 놀라운 시스템까지 갖췄다는 평을 받는 한국도 2차 확산 통제와의 고전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한국인들은 여느 때와 같이 스스로를 타이르고 서로를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꿋꿋이 이겨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피로감은 물론 의료진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의 고통 역시 나날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부디 사건 사고 없이 모두가 잠시나마 편안히 쉬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